네, 국감이 종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오늘은 13곳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법제처와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거나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산자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감의 이슈, 오늘은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5년 국정감사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17개 상임위별로 다음 주 이제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겸임 상임위라고 해서 뭐 정보위, 운영위 이런 데 조금 이제 국정감사 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산 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이제 2주 정도 국정감사가 쭉 진행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주목이 되셨고 예전에 국정감사하고 좀 올해 국정감사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내란 이후에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사위 국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하기도 했지만 분명히 짚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부가 왜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난 그 시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법사위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짚어야 될 문제는 짚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정책 감사는 안 했느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쿠팡 검사 이번에 눈물 쏟았던 부분 보면 과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정쟁이겠는가? 아니면 힘없는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검찰개혁과 일부 사정기관의 잘못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느끼시는 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kg 미만의 정말 저체중인 태아가 태어났을 경우 과연 적절한 예산이 분배되고 돌봄이 되고 있느냐, 이거 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도 정쟁이라고 볼 수 없겠죠. 과거 정부에서 대한적십자회가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에게 표창을 했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서미애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정쟁만 넘쳤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오히려 부처라든가 관련 기관의 문제점을 잘 짚은 면도 있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제 치러진 국정감사다 보니까 좀 어떤 정쟁처럼 비춰진 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정책 국감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입법 권력과 그다음에 행정 권력까지 다 가진 민주당 정부에서 이번에 국감이 사실상 국민을 위한 국감, 민생 국감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사감이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유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법부가 행정부도 견제할 수 있고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는데 견제를 넘어서 사법부 수장을 아예 대놓고서 끌어내리고자 특검 탄핵 운운하고 결국 여당 대표도 언제든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쉽게도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시효 빠름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예 대놓고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민주당은 다른 것도 아니고 개별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별 사건 관련해서 감나하라 배나하라 얘기하면서요. 그게 문제돼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견제를 했죠. 뭐 오고 가는 어떤 옥신각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법부를 괴멸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제나 절차를 하지 못하고 견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이쪽 수적 다수를 우위로 한 입법 권력이 사실상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게 정권 교체를 해줬다고 하니까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사위든 과방이든 그 상임위원장들이 보여주는 어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일방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살 찌푸리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최혁진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여권 의원으로 불리는 부분들의 어떤 행동은 기행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견제가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산자중기위에서는 산업
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대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장관이 나와서 이제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미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투자 액수라든지 또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그다음에 협상 전략 뭐 이런 그 다양한 각도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제 질의가 쏟아졌고 뭐 국가적으로나 국민적 관심사이죠. 그리고 오늘 뭐 기사가 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APEC 기간의 계기로 협상의 어떤 뭐 좀 돌파구가 열리지 않나 이런 이제 기대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갖고 김정관 장관도 아마 비슷한 취지로 오늘 답변했던 것 같은데 오전에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관세협상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특징이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벌써 협상에 실패한 것처럼 몰아붙이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하면서 왜 답변을 못하냐 내용이 없는 거 아니냐는 추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점의 문제점을 잘 지적을 했다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던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석유공사나 이런 곳들이 여러 가지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문제점을 이번에 잘 짚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민의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잘 짚어야 되는 것이고 박지원이 잘 질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탄소중립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계나 또는 이런 데서도 약간 이견이 오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제재가 되는 부분이 바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입법부가 잘 질의를 했다라고 봅니다. 김기용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어떤 좀 새로운 내용이 좀 아쉬운 게요. 좀. 미국이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해달라는 것이었고 미국은 거부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통화 스와프를 해줬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남미 쪽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그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친중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였다면 치르지 않아야 될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를 치르고 있다. 친중세와 저는 친명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당신들 하지 마라 하고 뒤로 밀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악재로 등장을 했느냐. 첫 단추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7배가 되고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5%라고 3,500억 달러에서 현금은 5%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느덧 2천억 달러는 현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걸 분할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 얘기를 미국에서 먼저 꺼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끝냈을 때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3,500억 달러를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다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뭐 너무나 잘 돼서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오후에 이제 국정감사 상황도 좀 봐야 될 거고, 어쨌든 지금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아주 그 명쾌하게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미지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동시에 출석한 부분이 또 주목이 됐었죠.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이렇게 고성까지 해가면서 이제 주장을 했고,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뭐 여론조사
뭐 부탁한 적도 없고 또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입장인데 두 사람은 지금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죠. 대질 신문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밖에도 이제 한강버스라든지 부동산 정책 다양한 이제 이슈들이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행안위 국감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렸던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아마 세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셨을 건데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철저하게 수사를 안 했던가.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이걸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라는 부분이 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당이 어떤 특정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의 중요한 도구인 여론조사가 왜곡됐다거나 예. 그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가 개입됐다면 이것은 과연 정치 브로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력과 손을 잡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밝혀져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마 수사를 이유로 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의혹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 정치 브로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정 종교가 국민의힘의 뭐 내부 경선이라든가 이게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 정당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선거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제 국감에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이거 버스 맞습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려면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버스 초기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장 문제로 인해서 과연 시민들이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실망스럽게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한 만큼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하고 제대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 어제 행안위 지난해 들어오셨어요. 예. 10월 말까지 민주당이 이제 이른바 명태균 씨의 어떤 녹취 그걸 근거로 해서 기자회견 브리핑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이후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아닙니까? 근데 특검이 명태균을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대선을 뛰었던 사람으로서 보면 예. 이 사람이 가지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공개적으로 좀 싸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씨하고 네.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라는 분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네. 우선적으로 돈을 줘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그쪽 주장입니다. 네. 명태균 씨.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어디에 갔느냐?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그때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네. 지상욱 전 원장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돈을 주고 그쪽으로 보냅니까? 오세훈 시장이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내용은 명태균 씨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난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이는 자기가 왜 시장이 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설사 본인이 뭔가 도와줬다고 손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이른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수없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증거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정치 공세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예. 무엇보다도 저는 명태균 씨가 네. 전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자기한테 뭐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도 하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특검에서 요 사안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가 오전에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조금 이례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전현직 법제처장이 출석을 했지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보훈 인사 공방전이 있었는데 지금 현직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구원 사시 동기고 대장동 변호사하고 대선 전에 지지 선언을 한 그런 관계가 있고 전직 또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40년 직이에요. 대학 동기에다가 연수원 동기 그리고 내란 사태 연루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소송 변호사했던 이런 또 이력에서 서로 이제 보훈 인사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근데 국민들이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부분은 보훈 인사라기보다 그런 네. 법제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부분입니다. 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2월 3일 개엄 이후 다음 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엄이 나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모여서 단순히 저녁 모임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송년 모임? 그렇습니다. 송년 모임 했다는 걸 믿을 수도 없다는 뿐더러 온 나라가 그 난리가 나는 상태에서 송년 모임을 했다라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정처 중에 하나가 이른바 시행령 통치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국감에서 지금 고위공직자든 과거의 공직자든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예의거든요. 근데 일단 증인 선서도 거부했고 나중에 추미애 의원을 위원한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도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던데도 불구하고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한 것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여전히 벌이고 있지 않다. 좀 그런 부분에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오후에 그 공수처장 그런 출석해서 공수처 또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가 특검에 또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공수처에 있는 일부 검사들이 최상병 수사와 그 외압 의혹에 대한 부분에 있어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금 의혹이 글쎄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른바 특정 정권과 가까웠던 검사들이 약간 고의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저버린 것이 아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이번 국감을 바라보면서 검사들이 훌륭한 검사도 있지만 너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에 외압을 가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오전에 법제처하고 오후에 공수처 네. 국정감사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현재 법제처장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대장동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 법제처장을 합니다. 법제처가 어떤 역할이냐? 법령안에 대해서 심사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부처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기관, 국가기관 그렇죠.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기관, 행정부 내에서 그런데 그런 역할보다는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묻어날 수 있고 객관화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본질적인 걸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지됐을 뿐이지 진행이 돼야 될 사람인데 고초에 그러니까 법제처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기조실장 그리고 여러 군데 본인의 변호인들을 소위 말해서 알박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 넓은 의미에 있어서 알박기라고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국감도 간단히 좀 무엇보다도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거는 검사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 공수처라는 게 민주당이 원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도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강제, 뭔가 외압 수사의 문제도 있고 특검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했다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사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 정권을 사실상 타겟팅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알력 싸움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를 이제 해병대 특검이 또 대상으로 오동훈 처장을 비롯해서 또 수사하는 그와 관련한 이제 국정감사 오후에 잠시 뒤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